장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일단 뭐 사과, 한우, 오미자 이런 붉은색 마케팅의 성공도 했던 대로 실제로 그게 건강에 아주 좋은 것 같고, 해발 고도도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위치라고 합니다. 장수가 비교적 물살이 풍부해서 그런지 인심도 좀 품은 것 같고, 저도 장수 지역에 땅을 좀 구해서 집을 짓고 주말전들 올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선배분 중에는 여기서 집 짓고 사는 분도 있고 해서 장수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선 제목에 보시면 학교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고 학생들은 수업료를 따라가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그리고 공부가 재밌다고 어느 학생은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공부는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영원 숙제같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학교는 가기 시절도 가고 공부는 하기 시절도 해야 된다는 그 전제가 사실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학교는 재미있어서 가고 싶어 해야 되고, 공부도 즐겁고 기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 학교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는 표현이고, 이렇게 전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했습니다만 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도, 가르친다는 표현도 이제는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학생들은 이미 스스로 스스로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은 학교에 가기 전부터 이미 배우고, 선생님한테 배우기 전에 동의 학생들한테 먼저 배우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스스로도 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있고. 근데 학교에 가면 이제 그 학습 내용을 전혀 낯설고 어렵고 힘든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친숙하고 또 흥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르치는 내용을 선정해야 된다. 그 안에도 많은 원리들이 다 숨어있거든요. 개념과 원리들이 숨어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과정에, 교육과정을 선정하는 과정에도 학생들이 참여해야 되고, 수업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이 주도고 학생들은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선생님은 봐주는 그런 형태로 가야만 우리 학생들의 주도적인 사고 능력과 판단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그 다음에 상상력과 창의력 이런 거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대단히 중대한 의미가 있고 또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의 모든 세팅이 선생님 중심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용 교육과정 구성부터 가르치는 방식을 달리려면 정말 어렵고 많은 시간과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대명제로 제기해놓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 추진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여기다 뭐 교육적 변이 또는 폴리테선이 이런 말을 쓰고 지난번 출마선언 기자회견 때부터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걸 다시 여기서 다시 반복하기보다는 저 황호진이라는 저 자신은 자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로 이제 행정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영어 표현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하는데 저는 행정가라고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저는 실천가, 현장 실천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주어졌을 때 제한된 환경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게 이제 또 프랙티셔너라는 표현을 저는 쓰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바로 우리 평생 소위 이제 행정 공무원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거의 가장 최고의 자랑거리 또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대학 교수를 하다가 나와서 교육감이 됐어요. 어떤 정책이든 사업이든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다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게 실행될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그 일을 해왔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집중해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든 그냥 사변적인 수사에 그치지 않고 뭔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에서 교육 실습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 교육은 초중등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한 교육 실천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장수는 이제 지금 인구가 22,000딱 되고
한때 10만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벌써 반이면 3만 5천인데 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할머니들 만나면 그래요. 혹시 제가 잘 돼서 교육감 되면 도시로 떠나갔던 손주들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거 굉장히 큰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지역의 활력을 다시 더 찾으려면 다시 이제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려야 되고 아이들 웃음소리, 태어날 때 울음소리, 성장하면서는 웃음소리를 듣는 그런 지역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몇 개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내실 있게 운영한다면, 그래도 상당한 학교 때문에. 사실 요즘 농어촌 지역에서요, 열심히만 하면 소득이 더해지보다 나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무리 소득이 많고 문화 여건이 개선된다고 해도 이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로 도시로 간 젊은 부모들이 시골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장수군 교육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교육 때문에 장수군으로 돌아오는 지역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몇 가지 공약은 아니고 이건 앞으로 공약 관련해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제가 이제 그런 검토한 것은 이 지역 아까 오다 보니까 마사회 말 육성 목장이라고 있어요. 또 승마장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장수라는 지역이 마을 산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특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마사고등학교에 있지만 그동안 운영이 너무 파행적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의지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사고등학교가 이제 이 장수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마을 천재들을 발굴해서 육성을 한다면 이 지역 아동들의 진로가 훨씬 넓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대남 초중학교 옆에 골프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무슨 골프부를 따로 만들기보다는 이제 그것을 특성화해서 학생들을 자원을 발굴해서 이제 그쪽으로 특성화시킨다면 그 분야에서 또 세계적인 도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을 산업 또는 이런 골프 관련해서 전주에서 학생들이 이제 그쪽에 관심 있는 부모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아예 그냥 이쪽 이주해서 장수 살면서 주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 학생들도 그것 때문에 오고자 하는 장수 지역의 특화된 산업 분야의 특성화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디어는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육성이 가는 것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시청가라고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즉각 실행을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실천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 반대말 비다문화 가정이라고 썼어요. 다른 편 원주민이든 이런 말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사실 나중에 손자하고 결혼해서 의지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이 지역의 주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우리 사회를 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 육성해야 해요. 또 그 아이들은 대단히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태어난 나라의 언어 자원, 문화 자원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 여기서 잘 조화롭게 이 교육만 한다면 이질적인 이 한국 문화와 해당 주로 어머니 출신 나라의 문화와 언어와 이런 것들을 접목하면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사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사실은 역차별이라고 할 정도로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가능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 아이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 중점을 둬서 정말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 학교 마을 도서관은
전에부터 운영이 되어왔어요. 근데 이 운영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운영 인력 때문에 특히 그래요. 농어촌 지역에 사실은 이제 좀 시간이 남는 그런 부모들 계시고 한데도 사실은 이게 시스템적으로 잘 이게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채우는 문제가 또 생겨요. 도교육청이든 군청이든 아니 저기 교육지원청이든 군청이든 절대로 임용을 안 하려고 해요. 임용해서 1년만 지나면 무이직이 되거든요. 무이직이 되면 정년까지 이제 다 이제 부담을 해야 되니까 군청에서도 절대로 그 임용을 안 한다.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지원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없어 문 닫는 경우가 문 닫고 그냥 와서 이제 누구 선생님 찾아가면 그때 문 열을 잠깐 열어주고 문 닫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장수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학교 도서관을 적절하게 다시 좀 보완해서 학교 마을 도서관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대책을 특히 이용 문제를 강구해야 됩니다. 이제 특히 방학 중에 이제 그 방과후 학교가 있는데요. 방학 중에는 이제 대책이 없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는 좀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데서는 방학 때도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만 이제 방학을 주고 그 일주일 지나면 원하는 아이들 다 학교에 받아줍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지도하는 게 아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아이들을 버스로 태워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가거나 어떤 공립공원에 가거나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 경우도 보니까 제가 OECD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애들 공립학교를 보냈는데요. 방학 때는 아이들 혼내는 방식이 간단해요. 너 학교 안 보내준다고 막 울어요. 근데 그 정도는 방학 중간에도 방학 때도 학교에 가서 그 정규 학기같이 똑같이 이렇게 아이들이 가르쳐줘요. 이제 그런 거가 참 저는 좋아 보였고 우리가 가면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통합버스 관련해서 지금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버스 노선이랄지 버스 운행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지금도 통합 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좀 보다 좀 효율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기서 제가 이제 우선 제가 들은 얘기 중심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께서 어떤 얘기들 해주시면 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장수 지역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말고 현안 같은 게 또 있을까요? 현안보다는요? 네. 현안보다는 지금 이제 사회 편협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있죠. 사회 편협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의 문제고 두 번째는 사회 문제고 학교의 문제가 이렇게 이 실력으로 성적으로 뽑아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머리가 커지면 입력이 안 되고 어릴 때 부모님께서도 옛날 말로 말하면 도덕에 바른 생활을 배웠지 않습니까? 이 어릴 때 조금 약간의 사회 공동체에 대한 교육, 기본적인 예절, 또 끝나고서 뭐 옛날식으로 돌아가서 유교문화적으로 가장한 게 아니라 서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범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무의는 기능해야 된다. 그렇지.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 아니면 부모를 긍정해야 한다. 이런 사회의 어린 이런 부분들이 어릴 때 좀 교육이 되면 이제 커서는 이제 이미 부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정신병자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교육들이 싹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그런 거 없이 쭉 걸러서 그냥 공부만 해야 한다. 좋은 데만 가야 된다. 사실 다 공무원들도 그래요. 공무원들 보면 혼자 엉덩이 땀나도록 공부 안 하면 공무원 못 돼요. 그런 사람이 공무원 돼서 왔는데 사회성이 없어. 왜 사회성 있게 지내다 보면 시험 합격할 수가 없은 게 그럼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긴다고. 후보자님께서 초등고등학생들을 갖다 대상, 유초등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수장이 되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나이가 어릴 때 그런 교육들을 한 달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교육을 해서 이 아이들이 성장이 돼서
올바른 경기를 가질 수 있게 이기적으로 들어가자는 얘기 아니죠. 최소한 기본적인 규범 정도는 뭐 요즘 흔하잖아요. 보면은 말 안 듣는다고 자기 부모도 죽이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아무나 토토로 패고 불 지르고 제가 볼 때는 경쟁 사회에 가는 어떤 그런 데로 병폐일 수도 있지만은 어릴 때 약간의 그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그 교육을 이게 심지어 뭐 목욕탕 가서 애기가 떠들면 뭐라고 부모가 뭐라고 하잖아. 왜 애기 기죽이냐고 그래요.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부모들은 교육을 시킬 수는 없는 거고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사회규범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고 이건 사회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느냐 마느냐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1997년에 경제위기가 왔잖아요. 그때 해체된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그 아이들은 거의 방치되고 막 그 불행한 시기를 혼자 겪고 온 사람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부모가 되는 나이가 되나요? 앞으로 훨씬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교육 이전에 그 예비 부모 교육, 예비 학부모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은 학교가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회 각 부문에서 다 교육, 아이들이 움직이는 모든 영역에서 다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라북교육청에서는 교육은 전라북교육청 아주 독점적인 너무나고 딱 그냥 손을 딱 그어버려요. 다른 거 인정을 안 해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 어느 나라에서는 어느 부족에는 부족 국가가 한 나라에 만드는데 그 부족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그 애들을 위해서 전부 다 교육을 어떤 인성교육이나 어떤 교육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사회에서 지금은 핵가족화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그렇게 되버리는 것이고 옛날에 진짜로 조선부터 우리 제대로 살아있을 때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왜? 왜냐면 할아버지가 가르쳐주고 할머니가 가르쳐주고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그런 것이 이제 가정에도 다 관심을 갖고 애들이 뜻이 못 나가게 만들어주니까 그게 좀 가정하고 학교하고 사회하고 이렇게 맞는 부분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능해져.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맞는 부분이 달라지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거 학생들 하나를 만들어내는 데는 가정, 아까 선생님,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가정에 학부모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교권도 많이 떨어졌고 그게 선생님들이 서로 못되는 이유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부모들이 아주 그냥 소유됐던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조선 가정도 많이 있거든요. 이걸 지금 지역에 보면 그런 애들이 커서 이제 또 그런 학부모가 된단 말이에요. 네. 학부모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어릴 때는 동네에서 어떤 어린이도 동네 애들 다 막 야단치 오랬거든요. 또 못 켰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그런 상담도 그리고 지금 지금 장수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애들이 교육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나가요. 그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학교 대학을 가기 위한 그 교육 시스템이 돼 있으면 안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애들끼리 같은 좀 구리로 있으려고 하니까 공부를 안 해버리면은 걔네들처럼 이렇게 상향 평준화가 돼야 하는데 하향 평준화가 돼버려요. 지금은 부모도 선생님도 아이들도 다 손 놓고 있어요. 지금 학교는 이미 분리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학력이 그게 네. 저 소속 쪽 부모들까지 끌어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밑으로 같이 돌게 돼버리니까 지금 저도 이제 학부모인데 지금 보면은 아주 그냥 심각해요. 가족분들이 몇 학년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4학년이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고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부터는 걱정되기 시작하죠. 지금 이제 얘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얘는 이제 어느 정도 그냥 그 실력에 맞춰서 가야 되는 형편이 돼버렸지. 그래서 지금 애들 안 보냈거든. 저는 억실로 여기서 해서 소규모 애들 집중적으로 애들 학교에 붙여주면 이렇게 좋은 학교 또 내신도 잘 가고 갈 수 있고 아무래도 우리가 안 내보는 때 데리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학력이 네. 지금 전주 시내학교 나와도 전국대학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전국대 이런 건 조금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역 학교. 그런 상황이 아니라 좀
내신 때문에 네. 전국대 가려면 전주 시내에서 2등급 정도 돼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한 3, 4등급이면 그래요.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시급해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폐교 문제. 애들이 없으니까 학교들을 그 폐교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또 교육감들이 있고 학교 재산이지 않습니까? 저는 네. 학생 수가 급감하는 학교 그리고 그 지역 학교 구성원들과 그 지역 주민들이 통합해서 좀 더 나은 교육을 하자 하면 수용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그래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제발 이 학교 좀 다른 학교 통합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주시오. 이 학교가 이 지역 발전에 버림들 됩니다 해도 안 해. 나는 그거 잘못됐다고 봐요. 물론 학교라는 데는 그 지역의 문화적 중심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또 중심지예요. 네, 그런 맞습니다. 의미에서 네.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까지 학부모들 지역 주민들까지 우리가 통합해서 좀 더 나은 교육을 시켜주시오면 통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 시골 보면 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었죠. 그 선생님이 학부모들이 전부 다 학부모들이니까 또 선생님 중에 넣으면서 이제 선생님이 뭔 얘기하면 선조적으로 얘기하고 그렇죠. 따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또 보면 시간 동안 딱 가버리고 여기다 상주하는 선생님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것 같아요. 선생님 직업이 돼버렸지 옛날처럼 소개를 향해서 그런 선생님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사명감을 갖고 하는 선생님들이 어느 순간 네. 열정도 잃어버리고 자발성도 잃어버렸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저는 잘합니다. 어떻게 해야 선생님들이 다시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발적이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어떻게 해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는 잘 알아요. 이제 그 강의만 해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오랫동안 고민했고 또 그거는 강의도 많았어요. 선생님들은 간단합니다. 일단 선생님들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돼.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장 선생님도 우리 선생님이 뭐 판단 아이들 지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선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을 보호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육지원청, 도교육청도 선생님 우선 보호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교장 선생님이나 당대에서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선생님은 자기 스스로 나의 자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어. 아무도 안 해. 그냥 그래서 이제 출신학교 출신학교 선배들이 선생님을 오면은 제가 듣기로는 전라고가 그런 것이 잘 돼 있다고 얘기했더라고요. 출신학교 그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명감 갖고 후배들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멘토링이라고 멘토 멘티 그게거든요. 지역에 살면서 또 이거 장부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친구가 교장이 하나 있거든요. 이 지역 출신이 보면 거기서부터 여기로 올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 후배들이고 지역 사회에서 하는 거나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노력을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가급적 지역 출신들을 이 지역 교사직으로 선생님으로 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중에 하나겠어요. 진짜로 후배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임명을 때 하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라일보 엄정규 기자인데요. 지금 현재 담쟁이 교육포럼 이사장님 아직 저는 이제 후보자라는 호칭을 안 쓰고 그냥 이사장님. 아직 등록 안 했으니까요. 지금 이사장님은 지금 김승환 현 교육감이 지금 이선이시잖아요. 그 기간에 지금 2012년하고 2016년 그때 부교육감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 김승환 교육감의 지금 굉장히 지금 그 당시 부교육감을 하셨는데 핵심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승환 교육감의? 김승환 교육감의 핵심 단어? 불통이지 뭐. 네, 불통이죠. 한마디로 불통이에요. 네, 지금 교육계하고도 불통이고 김승환 교육감 되면서 언론하고도 거의 단절시켜 버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지난번 기자회견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아까도 계속해서 여러 질문했을 때 부교육감이라는 자리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럼 교육감이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못하실 위치는 아니었잖아요. 상당히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그냥 그 불통 딱 부자 그냥 막혀버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감은 전 도민의 교육감입니다.
일부 도민들과 일부 도민들과만 소통해서는 안 되고 전 도민과 소통해야 됩니다. 이 일부 도민의 교육감이 아니잖아요. 일부 도민이 지지해서 다 교육감이 당선됐다고 해도 드는 순간 전 도민의 교육감이에요. 그리고 전 도민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통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라고 그냥 딱 해봤어요. 이게 북통 자체를 교육 지표로 그냥 몰아세운 거지. 이 언론계하고 소통은 어떤 지금 좀 생각하고 계신 것 저요? 네. 저는 특히 만약에 이제 제가 선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러면 언론과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도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지져지지 않는 정책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도민들과 소통하고 이해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언론입니다. 저는 언론과 상시 소통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선 김구한 교육감 현 저기에서 전국 교육이 지금 몇십 년 뒤떨어졌다고 그렇죠. 난리거든요. 난리지. 네. 그냥 간단해요. 수치가 다 증명해줘요. 그런데도 김구한 교육감은 아직도 본인의 그 부분을 아주 아니 남의 말을 듣지 이번에 않는 교육감으로 신년 기자회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이 훌륭한 전북교육이 뒷걸음 치지 않을까 걱정돼서 또 나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요. 그냥 진짜 교육감 선거는 진짜 인지도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도민들이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아니 장수만 해도 이 지역 주민들이 이제 고령화가 진행됐잖아요. 이미 자녀분들은 다 초중고등학교 다 졸업했어. 대학도 졸업하고 다 나갔어요.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없고 어떤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걸 잘 다 모른단 몰라요. 말이에요. 모르니까 무조건 이제 김성환이다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까요. 글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 소리죠 지금. 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보다 조직 싸움이지 뭐. 이거 깜깜이 선거라 조직 싸움이에요. 이거 인지 싸움이 아니라 투표를 하는 사람도 근데 적고 현 조직 싸움이 현 교육감의 조직이 가장 강력하죠. 그리고 또 뭘 가는 인지 거예요. 싸움이 아니에요. 조직 싸움이 조직 싸움. 아니 근데 조직이라는 게 방역선거라서 조직선거는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조직을 가장 튼튼한 조직 가지고 있는 게 현교육감. 왜냐면 이게 대부분 김구한 교육감 안 나갑시다고 그랬었잖아요. 원래. 안 그래요. 안 나왔죠.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이게 왜냐면 사람들이 교육감 투표 종지 많이 받다 보니까 교육감 알아요. 나라 엄청 많아. 숫자가 얼마 안 어. 돼요. 훨씬 내려가니까 지금. 아 숫자가 가더라도. 투자에 가는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싸움이라는 얘기를 뭐 왜? 이거 찍어도 안 찍어도 안 찍어도 많단 말이에요. 조직력이 강한 사람들은 꼭 찍어야 한다고 찍고 오는 거야. 그럼요. 김승환이 어. 떠나서요. 그래서 인지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100% 조직싸움 깜깜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이 교육 현장 속으로 각 시군 다니시면서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육 정책이나 그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도 하시고 의견도 들으시고 해서 좀 본인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달도 하고 그렇게 좀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또 널리 알려주셔서 공정한 그런 교육의 수장이 누군가는 될 수 있도록 또 역할을 해주시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 깜깜이 선거를 좀 벗어나자 그런 취지에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점이 있다고 하면 민주당 번호를 탄 사람 좀 기대할 것이고 당원 몇 표라도 1번 타이어. 그냥 이번 찍자고 하니까 가서 그냥 조금 이거 찍는 거야. 민주당 그 번호를 탄 사람 약간 조금 답은 조금이라도 프레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깜깜이 선거라 물론 김승환이라는 인지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조직 선거가 있어요. 근데 뭐 전라북도 지금 한 몇만 표나 찍나요? 교육감? 전부 한 30만 이상. 30만 표 예. 총 투표수가? 예. 아니 투표를 30만 표 정도 해야죠. 예, 득표율은 30만. 투표가 30만 표 되면 아마 전라도에 도지사하고 봤을 때 4표 한 50% 되나요? 그 정도. 4표 50% 도지사 봤을 때 근데 도지사 100여 되면 교육감은 50%한 제가 한 가지 저기 예, 좀 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네. 제가 지금 그 장소에서 성인문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저하고 통화를 하시면서 여기 장수군 교육 현안하고
농촌 교육 실정을 알고 싶어서 네, 이렇게 좀 이렇게 공약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자리 잡기 네,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 지역 성인문화 교육이요. 그 시기도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65세 이상 되신 분들 문맹률 굉장히 많아요. 시골에요. 네. 정말 그때는 이제 역사적인 국가적인 그런 아픔 때문에 못 배웠던 분들인데 지금 장수군의 지난 투표 때그 사표가 800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큰 수치로 알고 있어요. 그게 선거는 모르니까. 해로 가긴 가야겠는데 저기를 못 찍고 나오시는 분들. 투표하면 들어가요. 읽지를 못해서. 네. 그리고 올해도 아마 7장인가를 받게 네. 됐어요. 투표용지를. 네. 그러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문맹이 정말로 제가 성인문화 교육을 지금 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한글을 깨우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또 그분이 치매 예방도 굉장히 큰 그런 부분도 차지하고 성인문화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전라북도가 제일로 늦어요. 근데 군산이 좀 활성화돼 갖고 군산에서는 좀 성인문화 교육이 활성화됐었는데 장수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제일로 꼴찌로 성인문화 교사 교육을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장수 같은 경우는 더 마찬가지, 진안, 우주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인문화 교육의 활성화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런 지역사회 발전에도 중요하지만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나이 들어서 또 하나하나 깨우쳐가는 거, 배우는 기쁨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점에서 또 대단히 중요하고, 저는 그 성인 문화교육은 대체로 자치단체 일이라고 이렇게 바꿀 거예요. 평생학습이고 뭐 평생교육 진흥원도 또 도청이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학교가 정규학교가 전혀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교육감이 해야 될 부분에서는 초, 중, 등 이 부분이지만 지금 개북초등학교에서 성인문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방과후 이후에 개북의 지역에 학생들 와가지고 그 선생님이 해주고 있어요. 선생님하고 그 지역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성인문화 활성화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저기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교 당국하고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하면 가장 이상적이죠. 저는 뭐 적극지지합니다. 적극지지합니다. 또 예를 들면 어린이집 파동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해요.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치원을 다니는 우리 전라북도의 아이들이에요. 우리 자손들이라고. 우리 2세들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행정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도청을 해서 이렇게 와요. 어린이집은.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산을 지원거나 뭐 인력을 뭐 이건 안 돼요. 그렇지만 선생님들 그 아이들 제대로 지도할 수 있게끔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우리가 운영하는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그 연수 자료, 학생 지도 자료 이런 건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수준을 높인다면 그게 바로 사실은 어린이집도 우리 교육청인들과 좀 반갑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나이 아이가 어린이집 가면 우리 아이가 아니고 유치원 가면 우리예요. 그럼 말이 됩니까 이게? 구분이 되냐고 이게. 다른 말씀 제가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자회견 그걸 떠나서 아까 이제 그 다문화 가정 비다문화 가정 아까 좀 이렇게 뭐 용어가 없어서 그냥 비다문화 가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 아들도 고등학교 1학년이고 중2로 올라가는 아들이 있는데 지네들끼리 노는 잘 놀아요. 다문화 가정 비다문화 그거 그렇지. 어른들의 논리에서 정치 논리에서 애들들을 자꾸 선거 때마다 다문화 가정 비다문화, 물론 다문화 가족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사는 부분들 맞아요. 근데 자꾸 어른들의 논리에서 다문화 가정 애들이라고 정말 조금 차이는 있죠. 근데 우리 집 와서 놀고 우리 애들끼리 가서 자고 그러면 걔네들끼리는 그런 거 못 느껴요. 자꾸 어른들이 다문화 애들이니까 놀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엮어가는데 저는 더 조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 기준으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 위해서 특별교실을 연다, 별도 지원한다?
이거 안 됩니다. 걔네들 안 가려고 오히려 해서 지네들끼리만 모아서 이렇게 교육한다 뭐 그런 한다고 그러면 배려를 한다고 해도 그렇죠. 그거가 바로 차별이에요. 네, 그게 더 그 차별이라고 사람들은 보거든요. 그걸 차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게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일반 아이들과 다 모여놓고 그 아이들이 특별히 혜택 받을 수 있게 그 프로그램 운영하면 돼. 네. 그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문화다 비다문화다고 그것을 더 막 갈라놓으려는 게 더 네. 좀 문제가 돼. 애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부모 교육은 강화할 필요는 있어. 다문화가 그렇죠. 그렇죠. 애들은 그렇게 저 생활 속에 살면서 녹아서 살아가면 되는데 부모들은 아무래도 저는 제가 된다면 도청과 도교육청 구분 없이 정말 한 몸같이 협업을 할 겁니다. 다문화 가정 부모 교육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 교육을 도청하고 우리 도교육청이 정말 밀도 있게 협업을 하면서 지도에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 장수적인 미래가 달렸어요. 장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금 다문화 특히 시골지역은 다문화 가정이 안 달렸어요. 나중에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을 많이 아니, 느낄 수 그리고 있어요. 여기 이제 기존에 우리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나름대로 이 사회에 적응해서 다 도의지를 떠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걔들이 이 지역의 시골 지역을 지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주류가 되버려 시골 지역에. 근데 그 사람들이 반듯하게 크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중대한 사회 통합 문제에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빨리 우리가 선계지명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큽니다.